자, 임대차입니다. 법조항만 읽어보고 정리할게요. 자, 교재 말고 법조항 펴세요. 법조문 좀 펴볼게요. 618조. 매매는 매년 나옵니다. 근데 임대차는 2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중요성은 매매보다는 없다. 다만 판례보다는 법조항만 가지고 물어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법조항만 가지고 정리할게요. 자, 칠판 보세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첫 번째 포인트 뭘 지급하라고요? 차임을 지급합니다.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뭘 하겠나요? 사용대차. 차임을 지급해야 뭐라고요? 임대차. 다시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점 뭐라고요? 사용대차는 차임의 지급이 없으니까 무상인데 비해서 임대차는 반드시 차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유상계약이다. 여기 끝 됐습니다. 자, 635조부터 하면 635조. 630 나머지 보시고 635조 보세요.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입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통고할 수 있다. 2항 가볼게요.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해지를 통고한 경우라 몇 월? 6월. 임차인 통고한 경우가 몇 월? 1월. 여기까지 숫자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헷갈릴 여도 없습니다. 비교합니다. 우리 전세권 배우실 때요. 전세권 배우실 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뭐라고 배웠냐면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에게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있고 통고할 수 있고 역으로 전세권자 설정자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통고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 배우실 때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통고할 수 있다. 다만 통고받은 날부터 공이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요게 전세권에서의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다. 이에 비해서 임대차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해지를 뭐 할 수 있다?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전세권이라면 공이 6개월이지만 임대차라면 임대인이 통과하면 몇 월? 6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1월. 숫자만 다릅니다. 양자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합니다. 전세권 좀 봐보세요. 전세권 313조. 313조 보세요. 전세권의 소멸 뭐? 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을 뭐 한다? 소멸한다. 임대차도 해지 통고이다. 끝.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칠판 639조 제목이 뭐라고요? 목시의 갱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얘기 끝. 전항의 경우라면 전 임대차에 대하여 3자가 제공한 남벌은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뭐한다? 소멸한다. 얘기 끝. 자, 비교합니다. 전세권 배우실 때 전세권에 법정갱신이란 제도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었다.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가장 하고 싶은 얘기. 건물 전세권에서만 법정갱신 인정되고 토지 전세권이라면 법정갱신 인정될 여지 없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몇 년이든가요? 기간. 정함이 없는 곳으로 보겠다. 오늘 임대차에도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요걸 제목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른다. 다만 전세권의 법정갱신은요,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데 비해서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뭐라고 돼 있어요? 기간이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인정을 뭐라고 한다? 임대차의 법정갱신이라고 부르고, 임대차의 법정갱신도 제일 중요한 지문은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기간. (635조가) 뭐였어? 요거 있잖아.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따라서 기간 약정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 따라서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든 임대차의 법정갱신이든 자동 연장되면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끝.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자, 그 다음 임대차의 등기입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하고 싶은 얘기. 임차권이요, 채권이다 보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 갑이라는 임대인이 을이라는 임차인하고 10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해서 10년 동안 이 땅을 쓸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했답니다. 그런데 땅 주인 임대인이요, 그 땅을 B형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누구 땅 되었다고요? B형 땅 되었어요. 그랬더니 B형이 소유권에 기해서 내 땅이다, 나는 너에게 임대차인 적이 없으니까 내 땅 돌려줘 라고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면 임차인은 임차권 가지고 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토지 반환됩니다. 따라서 얘는 채권일 뿐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 없다고. 됐습니까? 얘기 끝. 그래서 이런 걸 당하기 싫으면 임차인 너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임대차 등기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임대차 등기 절차 청구입니다. 그래서 청구해서 임차권을 뭐하면 등기하면 이제는 3자에게 당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게 임대차 등기 절차 청구권입니다. 여기서 문제. 임대인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럼 얘는 평생 채권일 뿐이에요. 땅 넘어가는 순간 뭐라고요? 임대차 효력 없어. 그래서 이 얘기를,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립니다 라고 표현해. 매매는 무엇을? 임대차를 뭐한다? 깨트린다. 야, 기가 막힌 명언을 얘기해도 도대체 감흥이 없어. 이게 법적인 명언인데 뭐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립니다, 요 말이야. 얘기 끝. 그런데 이항입니다. 전 부동산 임대차를 뭐 했다면? 등기하면 언제부터? 등기한 때부터
삼자에게 대해서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 다음 조항입니다. 622조 보세요. 자, 칠판 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이에요. 차지권이라는 얘기가 임차권입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잠깐만. 하나의 토지에 갑이라는 임대인이 을이라는 임차인하고 사이에 20년 동안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그 임대차 토지에 뭐 하기 위해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뭐 했다고요? 임대차했다고. 됐나요? 그 얘기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뭐라고요? 토지 임대차라고.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X토지에 자기 소유의 건물을 뭐 했답니까? 신축했다고. 이거 누구 거라고요? 임차인 거라고. 됐나요? 이랬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뭘 마치면? 등기를 마치면. 자, 보세요.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신축한 지상 건물을 뭐한 때 등기했다면 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따라서 뭐하지 않더라도 토지 임차권을 뭐하지 않더라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뭐를 마쳤다면 등기를 마치게 되면 누구에게도 제3자에게도 임차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케이스가 나오면 이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을지라도 건물을 뭐 했다면 등기했다면 그때는 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끝.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후패 무너졌다면 전항의 효력도 뭐한다? 소멸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633조입니다. 월세입니다. 월세가 언제 줍니까? 월세는? 월세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해서는 언제? 언제? 매월 말. 기타 토지는 언제? 매년 말. 시험 기출. 차임 지급 시기가 언제라고요? 차임 지급 시기. 동산, 건물, 대지라면 언제? 매월 말. 토지라면 언제? 매년 말. 잠깐만. 대지와 토지의 차이점이 뭐야? 어? 그래. 건물 있는 땅 대지, 없는 땅 뭐? 토지. 따라서 대지 임대차는 뭐? 매월 말. 토지 임대차는 뭐라고요? 매년 말.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차임은 후급입니다. 민법적으로. 그래서 동산, 건물, 대지라면 언제? 매월 말. 기타 토지는 언제라고요? 매년 말 차임을 지급한다. 다만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차임이 연체화해야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얼마?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차임 연체액이 몇 개에 달하면? 2달에 달하면 2기에 달하면 이때는 임대차 계약을 뭐 한다고요? 해지할 수 있다. 끝 됐습니다. 641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를 주행하니까 몇 개 달하면? 2기에 달하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한다? 해지할 수 있다. 끝. 차임 증감 청구권입니다. 임대물에 대한 공가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저걸 뭐라고 한다? 차임 증감. 증감이니까 뭐예요? 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얘기 끝.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차임 증감 청구 일종의 뭐라고요? 형성권의 일종이고 사정 변경 원칙을 규정하는 법조항이니까 이 정도의 뜻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 됐습니다.
칠판 차임 증감 청구권은 뭐라고요? 형성권. 자, 판례를 좀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뭐 했다고요? 특약했어. 이 특약 유효 무효. 칠판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10년 정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100만 원씩을 약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차임을 10년 동안 올리지 않겠습니다. 차임 올리지 않겠다. 불증액에 뭐 있다고? 특약했다고. 두 번째, 10년 동안 월세 차임 100만 원을 더 이상 깎을 수 없습니다. 차임 불감액에 특약할 수 있습니다. 양자 달라. 지금 위에는 뭐?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아래는 뭐? 100만 원 이하로는 깎을 수 없다고. 그러면 차임 불증액의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 차임을 깎을 수 없습니다.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이유. 차임 불감액의 특약 임차인에게 불리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무효입니다. 여기까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는 아니야. 끝. 그런데 우리 판례는 설사 차임 불증액의 특약이 있다 할지라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만한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라면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 증액의 청구를 인정해 줍니다. 신의 측에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차임 불증액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문제는 10년 동안 보니까 10년짜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 때는 공시지가가 1억이었어. 그런데 3년 지나고 보니까 땅값이 떠가지고 공시지가가 10억이 돼버립니다. 세금 많이 나와. 그러면 이런 경우까지 월세 100만 원 주는 게 너무 부당하다는 거야. 그럼 따라서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면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판례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648조 제목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목 법정질권. 잠깐. 질권은 약정질권입니까? 질권은 법정질권입니까? 질권은 약정질권이야? 법정질권이야? 저당권은 약정 저당권입니까? 저당권은 법정 저당권입니까? 질권과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요. 질권은 약정질권이 맞고 저당권은 약정저당권이 맞아. 근데 법정질권이 전 세계적으로 딱 2개 있대요. 법정저당권이 딱 하나 있답니다. 약정질권은 지금까지 보니까 건국 이래로 이렇게 약정질권이 있고, 약정저당권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네.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 저당권은 많기 때문에 좀 더 갈게요. 저당권 하늘에 떠있는 별만큼 많어. 그 중에 뭐 법정 저당권 딱 몇 개 있다고?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요 단어가 나오면 깜짝 놀라서 자빠져야 돼. 왜? 왜? 수많은 저당권 중에 약정이 하나밖에 없다고. 자, 다 각설하고 법정 들고 갑니다.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 다른 말로 뭐 차임에 의하여 임차지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 토지 과실을 압류했다면 이걸 뭐라고 한다? 법정 질권이라고 부릅니다. 임차인이 뭘 밀리고 있다고? 월세를 밀려.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뭐? 동산, 그리고 뭐? 과실을 뭐 했다면? 압류했다면 저걸 뭐라고 한다? 법정 질권이라 부른다고. 얘기 끝. 자, 하나 더. 이번에 뭐라고요? 이번에 뭐라고? 법정 저당권이야. 무슨 저당권? 토지 임대인이 변제하기를 경고한 최후 2년의 차임 채권에 의하여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뭐 했다면? 압류했다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대. 저걸 뭐라고 한다고? 법정 저당권이라 부른다고. 시험 지문에 절대로 요렇게밖에 안 줘. 아니면 법정 저당권은 등기를 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법정 저당권은 법률의 규정이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아. 그리고 시험지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뭐라고요? 법정 저당권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월세를 안 주니까, 차임을 안 주니까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 또는 동산을 뭐하면? 압류하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법정 질권 내지는 법정 저당권이라고 부른다고. 얘기 끝. 마찬가지로 법정 질권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부속한 임대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했다면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법정 질권 몇 개? 2개. 법정 저당권 하나. 대한민국에 딱 2개밖에 3개밖에 없으니까 정확하게 법정 질권이 무엇인지, 법정 저당권이 무엇이 대략적인 뜻만 안다. 그래서 임차인이 주어야 될 차임을 연체하는 순간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의 동산 내지는 건물을 압류함으로써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과 같은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여기 끝. 됐습니다. 자, 그 다음 627조 법정만 읽어보세요. 임차인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법에서는 말할 때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정리.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은 일종의 뭐라고요? 형성권.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임차인은 그 멸실된 부분에 따라서 차임을 깎아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항의 경우라면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634조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다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라면 그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637조는 기억해 두세요. 임차인이 뭘 당한다고요? 뭘 당해? 파산 당한 경우라면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은 635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지를 뭐한다? 통고할 수 있고, 따라서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임대차를 뭐한다? 해지한다. 문제는 2항이에요. 자당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게 민법적인 가치관념의 마인드입니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뭘 당하면 파산당하면 그 계약은 뭐를 할 수 있어도 해지할 수 있어도 별도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하나 더 봅니다. 법조항을 하나 더 볼게. 헷갈릴 할 우도는 없으니까 읽어볼게요. 자, 법조항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차후에 배울 것들 중에 하나가 도급표 보세요. 674조. 674.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 관제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일에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페이지 넘어갑니다. 2항. 역시 기출. 전항의 경우라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저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파산을 당하게 되면 계약은 해지할 수 있어도 파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민법적인 마인드예요. 어느 한쪽 당사자가 파산당했다면 계약은 해지할 수 있어도 별도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니까. 그럼 정리. 임대차에서는 누가 파산을 당해야 되고? 임차인. 왜? 임대차라면 임차인 차임을 지급하잖아. 그럼 파산당하면 차임 못 주겠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시라고? 해지하시라고. 도급이라면 누가 파산당해야 돼? 도급인. 왜? 도급인이 돈을 줘야 돼. 공사대금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하시라고 지금. 수급인 파산 해당사항 없어요. 임대인 파산 해당사항 없어 지금. 그런 맥락에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 칠판 좀 보세요. 자, 강행규정입니다. 칠판 보세요. 머리가 아프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정리합니다. 칠판 보세요. 끝말만 정리.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렸어? 편면적 강행규정. 그래서 칠판 보셔봐. 627, 628, 631, 635, 638, 640조, 641조, 643조 내지 647조 기타 등등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저걸 뭐라고 한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부른다. 현행 민법에 편면적 강행규정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험법에 나오는 것은 예전에 배웠던 누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뭐예요? 무효. 오늘 배우는 누구?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뭐라고요? 무효. 그래서 둘러만 잘 보셔야 돼. 시험 지문에 뭐 전세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 헛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권자에게 불리한 거 이거 헛소리입니다. 누구뿐이라고요? 지상권자에게 내지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 무효이다. 그래서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627조부터가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몇 조부터? 그래서 아까 우리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일부 멸실된 경우라면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 정액 청구권, 전차인의 권리 확정,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 해지 통고의 전대차에 대한 통지, 차임 연체 해지. 차임 연체는 몇 기였어요? 차임을 몇 기? 2기 이렇게 연체하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당사자끼리 이 차임을 한 번만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특약을 했으면 이 특약은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니까 이건 무효라고요. 됐어요 지금?
여기 끝. 여기까지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끝났습니다. 차후에 하나 다 배울 거고. 자, 그 다음 653조도 중요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 자, 복습할게요. 우리 시느치 갈 때 넓은 의미의 임대차에는 보통 통상의 계속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있고, 임대차에는 한 번 쓰고 마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있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의 수, 예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모텔, 숙박 계약에 뭐라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또 병원에 입원 계약,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런 경우라면, 일시 사용을 임대차라면 투숙객을 보호해야 될 보호 의무가 인정되지만, 계속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면 보호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 얘기는 시느치 갈 때 하고 왔어요. 응? 아니, 보통의 임대차에서 보호의무가 인정돼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갑이라는 임대인이 있고 을이란 임차인이 있고 2년짜리 임대차 계약에 계속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에게 임차인을 보호할 무슨 의무를 인정해 버리면, 보호 의무가 인정돼 버리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낮에는 누가 순찰을 돌고, 임대인의 사모님이 순찰을 도셔야 되고, 밤에는 누가 순찰을 도라고? 남편이 도라고. 그때는 웃고 넘어갔습니다. 설마 이런 거 왜 나올까? 다시, 보호 의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만 적용되고 계속 사용을 위한 임대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얘기 끝. 그런데 오늘 배우는 임대차라면 양자를 다 포함하는데, 그 중에 차임증액 청구, 해지 통고, 차임 연체, 646조, 648조, 법정 질권, 기타 등등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보셔봐. 차임을 증액을 청구하려면 최소한 1년은 지나야 돼. 1년짜리 일시 사용은 없어. 자, 차임 연체액이 몇 기는 돼야 한다고? 2기는 돼야 돼. 제 말 뜻 이해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하루 빌려 쓰는 여기에는 저런 것은 적용될 일이 없어. 됐나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좀 읽어보시면 돼요. 상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법정질권은 뭐예요? 법정질권 2기 연체잖아. 2기 연체니까 일시라면 나올 일이 아니야 지금. 자, 그런 맥락에서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뭐하고? 인도하고 계약 전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뭐한다? 부담한다. 칠판. 여러분 설명할 때 전세권하고 비교했다. 전세권 배울 때는 주어가 누구였어요? 전세권자가 유지, 수선 의무를 진다 라고 309조에 있었어. 309조 펴보셔. 309조. 주어가 누구라고요?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목적물의 사용 수익의 수선 유도금을 부담하는 거 맞죠? 그런데 칠판. 임대차라면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줍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용 투입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법조항이 다르니까 623조는 이 정도의 법조항만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624조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라면 임차인은 이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거절하지 못한대.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면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 625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뜻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이제 626조 갑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뭐 했다면 지출한 때라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차인 유익비를 취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뭐 한다? 허여가 뭐였어요? 기간 연장. 끝. 그럼 하고 싶은 얘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청구할 수 있고 없고? 있고.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필요비는 언제? 즉시. 지출한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가 뭐 한 때? 종료한 때. 끝. 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고요? 무슨 규정? 잠깐만. 아까 편면적 강행 규정 가운데 몇 조부터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627. 방금 봤던 626조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626조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지금. 됐나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 비용의 변상이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증축 부분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하고 싶으니 결론만 정리합니다. 보통의 임대차 계약에서 거의 모든 임대차는 뭐라고요? 원상 회복 약정을 한다. 됐나요? 그럼 이것이 일종의 뭐라고요? 비용 상환 청구 포기 약정입니다. 이 약정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 그러니까 일종의 원상 회복 약정이 일종의 뭐라고? 비용 상환 청구 포기 약정이니 그것 유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 하기 전에 좀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언제 처음 배우셨어요? 점유자, 회복자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응? 응? 자, 첫 번째 점유자,
회복자에게 언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합니까? 언제? 점유물을 뭐 할 때? 반환할 때. 끝. 제일 중요한 질문. 이때 이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도,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 점유자도, 타주 점유자도 유익비 내지는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 다음에 배웠던 건 언제 배웠어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자는 뭔만? 유익비의 상환만 청구할 수 있다. 또 언제? 유치권 배우실 때 유치권자도 채무자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언제? 질권자도 질권 설정자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언제? 잠깐만. 회계 시간도 이런 반응이에요? 눈으로 쳐다보고 끝이에요? 아, 그렇구나. 자, 5번 누구? 제3취득자도 경매대금에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언제? 즉시. 유익비는 언제? 임대차 종료하고. 행사기간 하나만 기억합니다. 6월에 행사합니다. 몇 월? 6월입니다. 제일 중요한 626조가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이니까 비용 상관 포기 약정은 임차인에게 뭐 하더라도 불리하더라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1타 6피라 합니다. 유익비 허여, 유익비 허여, 유익비 허여, 유익비 허여, 유익비 허여, 유익비만 허여. 필요비는 허여될 일 없습니다. 무조건 유익비만 허야 돼. 이런 비용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유익비의 경우에 허여되는 순간 기간 연장되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선택은 누가 하라고? 선택은 회복자, 설정자, 채무자, 설정자, 경락대금. 그리고 누구? 임대인 선택하시라고. 나머지 똑같아. 그러니까 나오는 포인트만 정확히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점유권에서는 선악 불문, 전세권이라면 필요비 안 된다. 임대차라면 요 규정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요 정도만 정리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 정리해 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비용 상환 청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게요.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